네, 안녕하세요. 농사 짓고 요리하는 강래호입니다. 네. 오늘은 토란 요리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곡성 토란이 전국 생산량의 70%가 되다 보니까 토란하면 곡성, 곡성하면 토란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으로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게 땅속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배고픈 사람들이 토란대나 토란 줄기를 보고 이제 파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 토란으로 뭐 헤쳐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이 토란이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추석 명절 때 토란탕을 차례 지낼 때 뭐 차례상에 올린다 정도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동남아시아도 일본도 이 토란을 상당히 많이 먹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리법에 쓰이는데, 우리는 주로 탕을 끓여 먹지만 이 토란은 볶아 먹어도 맛있고 우리가 감자 고구마처럼 구워 먹어도 굉장히 맛이 좋은 채소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토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갈락탄이나 뮤신, 뭐 멜라토닌 이런 성분들이 있어서 혈관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지만, 이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노화 방지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요즘에 또 다이어트 한다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만 변비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채소예요. 그래서 많이 드실수록 몸에 이로운 채소인데, 차례상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선호하진 않지만 저는 토란을 상당히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은 요리에 사용을 합니다. 감자처럼 볶아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토란 요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토란탕이 아니라 토마토 소스를 이용한 토마토 스튜에 토란이 들어간 음식을 좀 해볼 건데, 닭가슴살을 요즘 많이 먹죠. 다이어트에 좋은 일단 닭가슴살, 토란, 토마토 스튜를 오늘 만들어 볼게요. 토란을 까실 때 보면은 이게 이 껍질 쪽에 어떤 성분 때문에 굉장히 손이 가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토란 껍질 까실 때는 토란을 물에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뜨거운 물에 데친 다음에 껍질을 까시면 껍질도 잘 까지고요. 그런 손의 가려움증이나 이런 부분도 없어지고요. 만약에 이걸 뭐 번거롭게 물에 데쳐서 까기가 힘들다고 하시면 장갑 끼고, 그냥 라텍스 장갑 끼고 껍질을 벗겨내시면 손의 가려움증이나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예요. 그것도 토란도 닭과 같은 비슷한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돼요. 토란 자르실 때는 이 토란의 미끌거리는 성분 때문에 손 다칠 수도 있으니까 늘 조심하시면서. 이 토란 자체가 특별한 향이나 맛이 없어요. 이게 색깔도 하얗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의 무맛으로 토란을 많이 얘기들 하는데, 토란도 사실 저는 사람들이 맛이 특별한 맛이 없다라고 하지만 토란도 구워놓고 삶아놓으면 굉장히 단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 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베이컨도 좀 넣고요. 양파. 자, 이제 재료 하나씩 볶을 건데요. 먼저 닭가슴살 먼저 볶을게요. 오일을 먼저 둘러주고 닭가슴살 먼저. 이때 볶을 때마다 재료에다가 아주 작은 밑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소금, 후추.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면 나머지 재료들이 짜질 수가 있기 때문에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나면 좋긴 한데 너무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많이 나게 하려고 하면 닭가슴살 특유의 뻑뻑함이 살아나니까 약간만 골든 컬러가 살짝만 생기게끔만 볶아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실링이 되면 토란 넣어줄게요. 토란에도 소금 후추 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컨 넣어줄게요. 익히니까 감자처럼 보이죠?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니까. 자, 베이컨이 어느 정도 잘 색깔이 나면 그 다음에 양파 넣을게요. 양파는 색깔나게 볶을 필요는 없고 양파가 익어지면은 하얀색에서 약간 투명한 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때 단맛이 잘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익혀주면 돼요. 여기도 소금 후추. 자, 이 정도 익혀주다가 양파가 이제 투명한 색깔로 바뀌게 되면 토마토 소스 부어주실 거예요. 그 토마토 소스 자체가 좀 농도가 있을 때는 육수 같은 거 있으면 살짝 부어주면 같이 끓여주면 좋아요. 여기다가 달걀 하나 이렇게 톡 터트려 놓으면 에그 인 더 헬처럼 도 먹을 수 있는데 허브 같은 것도 원하시는 허브 있으시면 넣어도 되고 타임이나 바질이나 뭐 파슬리 같은 거 좀 넣어서 같이 드셔도 좋아요. 뭐 파슬리 쓰셔도 되고 이 허브 자체는 물론 재료와의 궁합도 있긴 하지만 본인의 취향이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 허브를 약으로 많이 먹었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외국에서는 허브를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게 우리랑 다를 뿐이지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약이라고 하는 한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다 허벌 메디슨이라고 부르니까 허브, 향신료 등을 사용해서 만드는 약인 거죠. 근데 서양 요리는 보면 허브를 사용해서 뭐 테라피 같은 것도 하기는 하지만 허브를 늘 가깝게 음식과 함께 섭취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게 아마 또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익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밥에 얹어서도 드셔도 되고 파스타 삶아서 같이 드셔도 되고 간단하죠, 되게. 허브들 위에 주시고 나중에 이 위에다가 올리브 오일 있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거를 쭉. 네. 이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같이 쉐어해서 밥 위에도 얹어 먹고 그리고 면 삶아서 이렇게 파스타하고도 같이 섞어 드셔도 되고요. 이게 요즘에 또 가을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해산물들도 있잖아요. 여기 대하를 같이 넣는다든지 홍합을 같이 넣는다든지 해도 굉장히 맛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나 뭐 저나 닭가슴살을 많이 먹기 때문에 토란과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네.
이렇게 닭가슴살만 먹으면 토마토 소스에 있더라도 약간 뻑뻑한 느낌이 날 수 있는데 토란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면 뻑뻑한 맛보다는 되게 쫀득쫀득 부드러운 맛이 생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자주 해 먹진 않는데 토란 나올 때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